그 카라바오컵 끝나고 나서 코너 브래들리 제가 인터뷰를 좀 봤어요. 마지막에 되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18세 팀이랑 21세 팀에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팀으로 넘어왔을 때 갭이 전혀 없다. 그냥 그러니까 표현을 뭐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비스로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팀에 던져져도 갭이 전혀 없다.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게 똑같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적응하는 게 훨씬 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진짜 클럽 시스템 철학을 쭉 이어간다는. 자, 오늘 마지막 코너, 청코치 개눈가리의 시선이고 리버풀 분석입니다. 뭐 최근 경기, 뭐 리그컵 결승이라던가 이런 FA컵 경기들인가요? 아니면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올 시즌의 리버풀의 게임 모델에 관련한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게 이제 클롭 감독도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즌이 끝나기 전에 한 번쯤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리버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 개인적인 건데. 네. 장코치님도 어쨌든 이제 지도자고 네.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구적인. 네. 클롭 감독은 좀 본인 스타일인가요? 저랑은 좀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펩 쪽이 훨씬 더 성향이 짙죠. 훨씬 비슷하죠. 그쪽이 훨씬 더 비슷해요. 스페인 감독들. 네네. 뭐 스페인 감독. 독일 감독 무시하나요? 아니요. 네. 저 투엘도 되게 좋아. 클리스만도 엄청 무시했잖아. 네. 클리스만도 무시하고. 네. 클리스만은 독일 사람이어서 무시한 게 아니고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죠. 네. 아니 보셨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보셨잖아요, 다들. 네네. 그거를 존중하면 안 되죠. 네네. 존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어쨌든 클롭이 추구하는 스타일은 장코치 철학이랑 뭐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는 걸로. 좋아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직업적으로 제가 행하는 거에서는 좀 약간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상대팀이 이제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할게요. 그래서 리버풀 하면은 그리고 클롭 감독이 이제 전반적으로 커리어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결국에는 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는 이제 역습이죠. 네. 지금 리버풀은 지공도 확실히 수준급에 올라온 팀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 수치 봤었잖아요. 수치로 봐도 그렇고 공을 오래 가진 데는 그렇게 크게까지 관심이 없어요. 참을성 수치 엄청 낮았고. 네,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훨씬 더 뭐라 그러지? 그 클럽 표현을 이제 뭐 일렉트릭하다고 이렇게 헤비메탈 옛날에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 게 우선 기본적으로 클럽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을 오래 갖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공격을 하다가 상대의 공을 탈취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역습을 최대한 가져가고자 하는 팀인데 리버풀뿐만이 아니고 뭐 도르트문트 때도 그렇고 이제 보게 되면은 클롭의 경우에는 이제 제일 큰 특징이 공이 한 번에 넘어가는데 뭐 최전방으로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중간에 있는 링커가 한번 공을 받고 그 다음에 전방으로 공이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리버풀에서는 가장 크게 도드라지는 특징이 뭐냐면 이 최전방 3톱의 움직임이에요.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되던지 아니면은 거쳐서 가더라도 9번에게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피르미누였죠. 피르미누가 내려와서 받고 피르미누는 이제 돌아서는 게 보통 되니까 돌아서게 되면은 좌우에 있는 이 뭐 그때 당시 마네랑 살라였는데 이 둘이 안쪽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상대가 백포면은 풀백이랑 이 센터백 사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게끔 움직입니다. 반면에 이제 9번한테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셋 중에 한 명, 보통은 이제 측면이 되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 측면에 연결이 되고 여기서 안쪽으로 드리블을 하면 이 세 명이 다 좁혀 들어와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은 표현을 조금 쉽게 해드리자면은 직관적으로 공을 가진 수비에 무조건 등 뒤로 가요. 무조건 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가르디올라가 몇 번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클럽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팀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 게 센트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최전방이 중앙 중심적이라고. 되게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네요. 네, 왜냐하면 그쵸. 여기서 볼 잡았을 때는 물론 한 명의 선수가 잘라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넓은 공간을 이용하려고 움직임을 가져가기 마련인데 중앙에 볼을 잡았는데 거기를 더 좁게 만들면서 어쨌든 뒷공간을 이렇게 털려고 한다 이런 거는 조금은 특이한 부분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방금은 저희가 파란색 팀이 뭐 어떤 팀인지 모르지만 공격을 하다 뺏긴 거라고 가정을 했지만 수비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미 트랜지션이죠. 완전 트랜지션은 아니고 백라인이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보더라도
수적으로 보게 되면 4대 3이거든요. 네. 4대 3인데 이 상황에서도 리버풀은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도 뒷공간에다 넣고 이 세 명이 여기서 물러나면서 그대로 이제 경합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웃긴 거는 뭐냐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따지고 보면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4대 3인데다가 뭐 센터백들 보통 빠르고 크고 빠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 지금 리버풀이라는 팀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 상대 백라인이랑 그런 경합을 해서도 공을 따내고 역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꽤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리버풀의 공격 이때 당시에는 살라와 마네가 있었으니까 네. 가능했던 거고. 네네. 네, 뭐 지금에도 살라가 어쨌든 그 뭐지 이전보다 기동력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네.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이건 이전의 모델이에요, 아니면 최근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봅니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가 그래서 경기 중에 많이 나온 장면이 뭐냐면 루이스 디아스가 기본적으로 왼쪽 측면에 있긴 네.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한번 나왔을 때 공을 한 번에 따는 상황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안 나올 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세컨 프레스 따면은 이때 여기서 이제 공격 전개를 뭐 그럼 이 상황까지 오서 한 번에 못 따면 이제 보통 올라오겠죠. 올라오면은 그대로 공격 전개를 해버리고 뭐 풀백 예를 들어서 올라왔다가 하면 공격 전개를 해버리고 그대로 오른쪽 측면 유닛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변칙적으로 수적 우위를 이제 지공으로 어느 정도 됐다고 치면은 여기서 근데 이제 그대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이제 빠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페어. 그러니까 공격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나를 막는 수비가 누군지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나를 막는 수비가 누군지를 알아서 자꾸 걔의 등 뒤로 가야 돼요. 혹은 걔가 공을 보고 있으면은 걔 시야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공에 관여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역습을 시도했다가 공격으로 전환이 되면은 상대팀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있어야 되는 애가 아닌데 반대쪽 측면에 있는 애가 여기까지 넘어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지역 방어를 계속해서 교란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 상태까지 왔을 때도 또 똑같아요. 지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내심 수치가 낮은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얘네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무조건 공 막는 애 등 뒤에요. 무조건 공 막는 애 등 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지공하는 팀들에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이미 성공 사례도 많고. 봤을 때 이 상황까지 오면은 보통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접고 대각선 뒤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전환. 반대쪽으로 여기서 뭐 거쳐서 나와서 3자 받아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백라인까지 와서 여기서 왔다가 여기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보통은 전환이에요. 근데 리버풀은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방금 왼쪽에 있었던 루이스 디아스가 예를 들어서 이쪽까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다고 치면은 그럼 반대쪽에 그냥 비워져 있어요. 비워져 있고 필요할 때만 풀백 같은 경우가 가든지 아니면은 이게 루이스 디아스면은 루이스 디아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상대 센터백이랑 풀백 사이에 있으면 되려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되려 이 메잘라 인사이드 하프가 내려와서 필요에 의해서만 필요하면 나와서 받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지공 자체도 지공을 하긴 하는데 전환이라는 과정 자체가 호흡을 길게 가져가서 공을 순환하다가 상대가 벌어지면 그 틈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하자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 긴 호흡의 좌우 전환은 크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팀이랑 다른 거는 그냥 아예 그 지역에서 네. 해결을 해버리려는 네. 성향이 좀 더 강하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게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그쵸,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그걸 하는 팀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오늘 저희가 브라이튼 뭐 데제르비 감독 얘기하고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 론도 많이 하잖아요. 네, 론도 이제 론도가 얘기가 많이 되고 하는데 론도를 결국에는 왜 하냐면은 론도 안에 축구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뭐 5대2라고 5대2 하는데 저는 사실 5대2라는 단어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런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수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 상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 상황이 론도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근데 어려운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걸 좁은 데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간이 좁아졌을 때 여기서 그러면은 빠져나오기 위해서 론도를 하는 거죠. 근데 되려 웃긴 게 뭐냐면 호흡이 짧은 지공이긴 하지만 리버풀의 공격 방식을 보면은 그 론도에 가까운 상황이 훨씬 더 좀 자주 나오는 팀인 거죠. 되려 다른 팀의 지공보다는. 그러니까 리버풀 하면은 클롭 하면은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역습 키워드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앙 중심적이고 특히 최전방 3명 중앙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신체적인 우위가 있으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스피드, 페이스 살려서 역습하고 그게 넘버원 키워드인 건 맞는데 지공으로 봤을 때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제일 난이도가 높은 지공을 하는 게 또 리버풀인 거죠.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러면은 이렇게 전환을 안 하고 저 좁은 공간에서 풀어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클롭은 네. 전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계속 그 본인의 스타일대로 가지고 가는 건가요? 그렇겠죠, 아마. 그러니까 풀어냈을 때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상대 뒷공간이 바로 열려버리죠.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의 스트롱 사이드인데 농구 뭐 많이 쓰는 표현을 하면 스트롱 사이드여서 수비 입장에서는 절반 갈라서 봤을 때 수가 훨씬 많으니까. 네, 그쪽이. 그냥 스트롱 사이드인 거예요. 말 강한 쪽에 야 우리 여기다 다 배치해놨으니까 여기서 공격하지 마 거죠. 근데 공격하지 마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뚫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찍고 뚫고 지나가면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다 무력화되니까. 네,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반대쪽으로 전환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반대쪽이 약한 쪽이니까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굳이 강한 쪽을 뚫을 수 있으면 뚫어버리면 약한 쪽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강한 쪽을 뚫어버리면 말 그대로 그냥 뒷공간이 열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 시즌은 아닌데 이런 게 왼쪽 측면에서 됐던 경기가 언제냐면은 그 올드 트래포드에서 리버풀이 엄청 크게 이겨. 그 경기를 보면은 이 상황을 왼쪽 측면에서 계속해요. 계속. 보면은 공가진에 있으면은 대각선 수비 등기, 가진에 있으면은 또 대각선 수비 등기 하니까 결국 뭐냐면은 스트롱 사이드인데 스트롱 사이드가 스트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씩 계속 등지가 계속 열리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리버풀의 특징인 거죠. 공격이. 지공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리버풀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도 하는 이유도 이런 장면들이 나왔을 때 장코치가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이구나. 그치, 또 그치. 리버풀이 추구하는 색깔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버풀이 공격했을 때 좀 좁아 보이는데 라고 했을 때 저걸 이제 리버풀이 어떻게 풀어나오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좀 되겠네요. 네. 또 볼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이 저 좁은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걸 좀 체크하면 경기를 보는데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약간 포지셔널한 입장을 오게 되면 포지셔널한 공격도 최근에 많이 좀 좋아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433 아는 433은 233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좌우 윙 벌려 있고 서 있는데 물론 왼쪽도 벌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빈도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리버풀은 많이 나온 상황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최전방 3명 돼 있고 아까 했던 건 센트럴이니까 중앙 좁혀 있고 그리고 필요해서 이 공간을 얘가 쓰고 얘가 안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얘가 그대로 있고 얘가 플레이를 하고 얘가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여기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도블렛 피보트 되는 거죠. 더블 볼란치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은 조금 더 이제 그래서 많이 나오는 상황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왼쪽 백 같은 경우가 조고메스가 나오는 상황이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조고메스가 나오고 엘리엇이 나오면은 루이스 디아스 있어요. 루이스 디아스는 좁혀서 센터백이랑 풀백 사이에 있고 조고메스의 페어는 누구예요? 상대 오른쪽 윙이죠. 사사이로 치면. 그러면은 조고메스가 근데 안쪽으로 가요. 그러면 페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끌려 나갔을 때 여기서 얘한테 이제 고정이 돼 있으면 그때 누가 나오는 거예요? 몇 잘라 있는 애가 나오는 엘리엇이 거구나. 이때 측면으로 나와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워낙 이번 시즌 좋은 선수들, 젊은 선수들 데뷔 많이 하고 하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언급을 제일 크게 해야 되는 부분은 조고메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느꼈을 때 뭐 리버풀 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센터백 나왔을 때는 뭔가 잔이 실수도 되게 많고 특히 스피드는 빠른데 특히 실점과 연관되는 그 에러가 되게 빈도가 좀 높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큰 경기들에서. 근데 얘를 풀백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거잖아요. 야 이거 삽질하는 놈인데 이거를 미드필더로 이 좁은 공간에다 배치시키면 이게 되겠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니까 되려 선수 장점이 훨씬 사는 거죠. 공을 가졌을 때는 다른 얘기니까 여기서 받고 여기서 왔을 때 상대 미드필더 한 명 점프 뛰면은 여기서 딱딱 받고 그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비 뒷공간으로 넘어가죠. 이 패스가 여기서 와서 여기서 패스 받아서 넘어가고 이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아놀드 같은 경우 이제 안쪽 좁혀 들어와서 하고 이런 걸로 언급이 많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솔직히 언급이 더 크게 되고 가치를 좀 더 재조명받아야 되는 건 조고메스인 것 같아요. 조고메스의 이번 시즌 활약은 사실 좀 오버세이하면 새로운 영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로버트슨 부상이고 치미카스 또 이제 공백 메꾸려고 하는데 부상이었을 때 조고메스 왼쪽 맞아요. 말도 안 되게 메꿨거든요. 조고메스가. 그렇기 때문에 조고메스가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고메스 장점이 이번 시즌에 제대로 두드러지는 그런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골만 넣으면 돼요. 조고메스는. 아직 골이 골은 없어요. 데뷔골은 네, 없나? 골이 없고. 아니, 안 넣어도 돼. 네. 네. 그 브래들리 같은 풀백들은 좀 어떻게 네. 보세요? 이번 또 역대급 우측 하나 나왔다라고 얘기가 지금 많으니까. 리버풀은 풀백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축구팀 보면은 풀백들이 사실 조명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예. 뭐 인버티드 풀백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토트넘의 경우에는 사실상 풀백이 뭐 우도기. 아니, 우도기 보면 사실 거의 이제 왼쪽 윙 있으면 윙은 토트넘은 포지셔널하게 하니까 윙 있고 우도기가 되려 이제 거의 공미. 예, 이 포워드도 어떨 때 보면은 공미도 아니에요. 그냥 포워드예요. 맞아요. 같은 라인에 있어요. 계속 풀백 등 뒤로 가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명을 좀 많이 받는데 그래서 풀백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완전한 선수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방금 조고메스도 그렇고. 그렇지. 예, 옛날에는 왼쪽 측면 그냥 이게 맞아. 나쁘다는 건 아니고 기찻길 스타일. 맞아. 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서 맞아. 크로스 올리고 우리 팀 윙이 있으면은 윙이랑 상대 풀백에 대해서 2대1로 플레이할 줄 알고. 아, 유독 이거에 그렇지를. 진짜. 맞아. 예. 진짜. 올라가서 크로스 되면 뒤도 보자고 내려오래. 예, 뭐 안으로 들어가는 거 절대 없었어요. 그냥 예. 직진만 그냥 예. 후진이랑 직진만. 예. 나중에는 그 부심하고 소주 한잔 해도 된다니까? 하도 많이 봐서. 하도 친해져가지고. 신발생이 나중에 소주 한잔 하시죠. 예, 말하면서 가는 거구나. 예. 그 정도로 부심하고 그 동선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나쁜 부심은 건 이제 아니라고 했잖아. 경기장 밖에 있는 거고 나는 이제 안에 있는 거고. 그치. 그럼 주로 부심이 빨랐어요? 아니 형이 빨랐어요? 형이 빨랐어요? 부심이 빠를 때도 있어. 둘이서 얘기 없을 때 맞아요? 아닌가? 막 이렇게 하면서. 형은 그거네. 그 아까 페어. 그 부심이 페어네. 부심이 페어야. 네. 내한테 그 부심 기가 막히게 보잖아, 내가. 그래요? 깃발 내가 확 들어. 그 풀백들이 부심 잘 보는구나, 그럼. 업사이드 되잖아? 주심이 휘스 안 불어도 돼. 내 확실해요? 깃발 소리를 알아. 가다닥!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딱 멈춰. 업사이드구나. 그 정도로 내가 이제 부심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기술까지 내가 터득했다고. 풀백 부심 이렇게 쭉 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요즘 풀백들은 진짜 다 해야 돼. 옛날 풀백 아니야. 내가 볼 때 풀백이라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바꾸면? 모르겠어. 근데 그야말로 풀로 바꿔야 돼. 차라리. 풀백이 아니고 풀백으로. 아닌가? 그 F랑 뭐, 똑같구나. 미안합니다. 지금 F랑 P 차이를 하신 것 같은데. 피곤하다. 피곤하실 때 됐어요. 지금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15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한계거든요, 조한 형이. 피곤하실 때 됐죠. 그래서 이제 위아래. 미안해. 그렇게. 그래서 풀백이 원래는 위아래였는데 방금 저희가 조고메스 얘기한 것처럼 되게 완전한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 포지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풀백이라는 거를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됐냐면 표현을 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팀의 풀백은 이렇다. 저 팀의 풀백은 이렇다. 맞아. 그리고 또 뭐요? 그래. 이 팀의 왼쪽 풀백, 이 팀의 좌우 풀백, 또 오른쪽 달라. 풀백. 그래서 나는 이번 시즌의 K리그에서 진짜 K리그 풀백들은 정말 비슷하거든요. 다른 풀백들을 보고 싶어요. 사령우가 좀 다르지 않을까?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쓰느냐. 그렇지. 그 감독의. 근데 감독이 그렇게 안 쓰면 뭐 의미 없는 거고.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에 K리그의 키는 풀백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지금 한 2, 3년 전부터 풀백들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쓰고 있는 해외 팀들이 많은데 아직 안 왔어요. 사실 우리 K리그 내 생각은 그래. 그런 스타일로 좀 없지. 그런 스타일 좀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딱 지난 시즌은 뭐 두현석 선수 그다음에 그렇지. 이순민 선수 왼쪽 풀백 뛰었을 때 정도 말고는 크게 없죠. 그 팀이 광주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니까 그렇게 그런 트렌드를 잘 잡는 그런 팀에서는 이제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장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풀백들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 팀은 풀백을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구나.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그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요즘에는 풀백이 이적을 했을 때 그 감독 전술 맞춰서 바로 적응하는 게 더 힘들겠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앙헬리뇨도 이제 맨시티 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풀백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앙 수비수도 마찬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이제 옛날에는 되게 중앙 수비수하고 풀백들은 진짜 하나만 잘하면 됐었거든. 그야말로 수비 이 정도 상대 윙 잘 맞고 센터백 스트라이커 잘 맞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렇지. 나중 되면 10년 지나면 골키퍼 와가지고 빌드업 하겠어 이제. 이 채팅이 있는데 예전에는 못하는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축구할 때 좀 센터백이나 풀백 이렇게 박아놓는데 요즘은 좀 안 그렇다고. 못하는 아니야 풀백들은 그래도 나름의 그 간지를 추구하는 약간 명예를 추구하는 친구들이 동네 축구에서도 중앙 수비수는 했어요. 왜냐 골도 좋지만 내 피지컬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이 팀을 지킬 그 성향 있잖아. 센터백 그랬죠. 성향. 근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절대 풀백을 안 썼거든. 풀백은 한직이었어요, 사실. 정말로 밀려나고 했던 친구가 풀백. 그리고 이제 각 팀의 그 동네 축구 내지는 동호회 씬에서 감독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가장 처음에 오거나 열심히 나오는데 뜯기긴 해야 돼. 동호회 씬에서 실력 위주보다는 자주 나오고 10시까지 킥오프인데 9시에 와서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 뛰게 해야지. 뛰게 해야 되잖아. 그럼 어디 뛰기냐? 풀백. 네. 그리고 보통 풀백은 저 같은 체형 있죠. 키 좀 작고 약간 날렵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약간 풀백상이네. 이 동네 축구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동네 축구 풀백 보는 거 보면은 막 피지컬 좋고 키고 이런 상황 없어요. 그치. 네. 다 다른 주요 포지션으로 빠지지. 저 그냥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하려면 그게 유리하니까 조금 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이제 브래들리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브래들리도 풀백이니까. 다시 갈게요. 그래서 브래들리도 그렇고 방금 얘기했던 그런 최근 축구에서의 전반적인 풀백들이 좀 더 완전한 선수들인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한 육각형 선수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브래들리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브래들리는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아는 측면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풀백에 가깝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팀 가서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이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에서 최적화된 선수가 누가 있어요? 왼쪽에는? 로버슨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리버풀은 사실 풀백 유형으로 봐도 거의 약간 무슨 창고 수준이에요. 로버슨 있고 아놀드 있고 거기다 이제 조고메스 있고 치미카스 브래들리 있고 있는데 브래들리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이 있고 이거 복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데 없어. 요즘 풀백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팀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어린 선수들이 툭 튀어나오면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심지어 치미카스 같은 경우는 막 본인이 주전으로 막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불만 터뜨리고 이런 스타일도 또 아니어가지고 딱 자기 역할 해주잖아. 공백 메꿔주고 하면서. 그래서 브래들리 경우도 결국엔 다재다능은 한데 조금 더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최적화된 풀백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번에 컵 경기 때는 이제 또 부상이 있었잖아요. 부상 있어가지고 그냥 사실상 이제 윙 놓고 방금 우리가 봤었던 이 측면 공간과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한 거에 대해서 봤을 때 제가 조금 약간 놀랐던 건 뭐냐면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의 기술적인 능력도 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보통은 문제를 겪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면 심지어 지금은 작전판이니까 근데 더 가면 수비 우리 팀 막 다 몰려 있잖아요. 몰려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일 쉽게 해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 뭐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고 나한테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죠. 근데 반면에 선수한테 요구되는 전술적 능력은 극상이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볼게요. 상대 뭐 로블록 해가지고 두 줄로 내려 앉아 있고 막 우리 팀 있고 상대 팀 있고 막 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공을 가졌을 때 이제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은 가져가야 되는 시각적인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상황인지 능력에서 거의 끝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브래들리는 풀백이지만 박스 근처에 갔을 때 이렇게 시각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정보가 많을 때도 상황인지 능력을 토대로 이제 판단하는 능력도 제가 봤을 때 꽤 좋은 것 같아요. 대단하다. 여기서 이제 시각적인 정보가 많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나와요. 여기 왔는데 오잖아? 여기 사방팔방에서 뒤에서 달라고 하지 앞에서 빨리 해야죠. 여기 보면 뭐라는지 알아? 저 승질 나쁜 사람이요? 뭐래요? 새끼들아 조용히 해. 정신없어 죽겠네. 나도 정신이 없는데 더 정신없게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존나 달라고 그런다고 이러면서 그런 정도로 정신이 없는 곳인데
브래들리는 나이답지 않게 침착하다라는 거고. 이게 그 작년에 이제 그 한국에서 대회 고등부 대회 했을 때 저 발렌시아 팀이랑 같이 있었을 때 이제 발렌시아 코치들이 얘기했던 게 저희 조가 발렌시아랑 같은 조가 포철 있고 그다음에 대건 있고 그다음에 영생 있고 이렇게였거든요. 조였는데 그 스페인 코치들 발렌시아 코치들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한국 팀들 되게 좋다. 측면 특히 빠르고 공 가지고 굉장히 직선적이고 신체적인 능력도 좋은데 근데 한국 팀들은 왔을 때 박스 근처에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 상황에서 오면은 문제를 겪는다. 역습으로 기회를 잡긴 하는데 기회가 온 거에 비해서 득점으로 마무리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부분에서 좀 상황인지 능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근데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말씀을 하시는 얘기예요. 저 전남 있었을 때도 나왔던 얘기고 결국에는 여기서 그냥 기술적으로 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린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결여되어 있는 건 뭐예요? 시각적인 정보를 그 찰나의 순간에 가져가고 그걸 토대로 판단하는 능력인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가 좀 결여가 돼 있는 거죠. 브래들린 근데 그게 있는 선수고.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판단하고 저 위치에 붙여야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린 선수답지 않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도 높다는.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브래들리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유의 마이누 같은 선수들도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침착하느냐. 그치. 그런 어떤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그 어린 선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마이누라든지 브래들리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브래들리는 지금 어떻게 성장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대단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풀백에서 이제 종적으로 좀 움직임을 가져가다가도 좀 더 성장하다 보면은 다른 뭐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 풀백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 결국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어린 선수가 볼을 잘 찬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그래서 이거를 뭐 저희가 아까 뭐 바르셀로나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감독 얘기도 했었지만 이거 이번에 그 카라바오컵 끝나고 나서 그 코너 브래들리 제가 인터뷰를 좀 봤어요. 인터뷰를 봤는데 마지막에 되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자기 말고도 이제 그 되게 젊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서 뛰고 있잖아요. 데뷔도 어제도 컵 대회에도 많이 나왔는데. 단스. 데뷔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뭐 클럽 감독에 대해서 막 되게 뭐 좋게 얘기를 하고 하다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8세 팀이랑 21세 팀에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군 팀으로 넘어왔을 때 갭이 전혀 없다. 그냥 그러니까 표현을 뭐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be throw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군 팀에 던져져도 갭이 전혀 없다.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게 똑같기 때문에 1군에 와서 적응하는 게 훨씬 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진짜 클럽 시스템 철학을 쭉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얘를 봤더니 보니까 리버풀 아예 유스는 또 아니더라고요. 18세 팀에서 넘어온 선수라고. 근데 봤는데 이제 18세랑 21세 팀에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방금 저희가 아까 이제 측면 상황 놓고 이제 론도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훈련을 아직까지도 아마추어 레벨도 그렇고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프리시즌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만든다. 근데 못 만드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훈련이라는 거를 본질적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경기 중 발생하는 상황의 경험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미리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론도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축약을 시켜놔서 넓으면은 공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그 상황을 한 번밖에 경험을 못하는 거를 공간을 좁혀놔서 그거를 10번 경험할 수 있게 해놓는 훈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훈련이라는 걸 상황의 경험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코너 브래들리가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경기 때 똑같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훈련 때도 18세, 21세 팀 왔더니 경기 때 하는 거 훈련 때 똑같이 했다. 그러니까 1군 팀에 던져줘도 뭐 그렇게 크게 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수의 퀄리티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바로바로 적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 그리고 유스 레벨에서도 결국에는 코너 브래들리가 영입이 된 거잖아요. 영입이 될 때도 이미 1군 팀에 뛸 때 1군 팀의 이러한 우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해봤던 이 리버풀에 뛰기에 적합한 선수냐라는 것이 고려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죠. 시스템 얘기로 가네 결국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클럽이 빠졌을 때 이걸 어떻게 유지하냐. 이것도 이제 리버풀이 지금 보면은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색깔로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클럽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유지를 하든 다른 감독이 와가지고 당연히 다른 스타일로 유지를 해야 됐을 때 그게 얼만큼 또 일관성이 있느냐, 철학이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겠네. 그래야
항상 상위권에서 팀이 머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것도 유소년 팀들에서 잘 그 관리해서 1군 팀에 잘 뛰게 한다면은 팀에도 도움되지만 이 팀 선수가 자리가 없을 때 얘 500억 1000원 주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거 돈 주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뛰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도 경제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BR을 이번에 갔더니 사진 보여주고 고등부, 뭐 루기구 우승하고 고등부 구강컵 우승하고 했는데 여기서 프로 선수 몇 명 갔냐니까 한 명도 없다고. 우리한테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우리한테 아무 경제적 도움이 안 된다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러니까 BR이랑 얘기한 게 뭐였냐면 시즌 중에 잘 되고 있어도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막 4-3-3하다 3-5-2 했다가 1군 팀 상황에 맞춰서.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1군에 데뷔를 해서 우리한테 경제적 이익을 주길 원하는 걸 원하는 건데 그걸 못하면 고등부 우승해서 그거 뭐 하냐는 아무 쓸데기 없다고. 근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기 아니지. 때문에. 왜냐하면 어쨌든 BRAR도 팀을 잘 운영을 해야 되고 팬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근데 밑에 선수들 키워가지고 그 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선수 11명이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수를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키운 다음에 다른 팀에 파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아주 작게는 프리미어리가 안도될 수 있겠지만 다른 빅리그,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 팔아야 되고 근데 좀 떨어지네? 그러면은 아시아권에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사실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저 옛날에 발렌시아 일했을 때랑 요새랑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작년에 특히 이제 스페인 클럽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일했을 때 14년도 15년도 이때만 해도 스페인 클럽들도 전반적으로 다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유소년에서의 게임 모델은 그냥 교과서적인 거예요. 교과서. 축구를 잘 이해하게끔 하기 위한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게임 모델이 있고 1군이랑 B팀은 별개였어요. 왜냐면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근데 1군 팀이 성과가 꽤 좋은 팀들의 경우는 지금 다 어떤 추세로 바뀌었냐면은 1군 팀에 맞춰서 유소년 선수를 애초에 뽑아요. 1군 팀의 게임 모델에 맞게끔 1군에 왔을 때 그 적응을 바로 할 수 있는 선수를 애초에 유소년에서부터 영입하고 유소년의 게임 모델도 이미 1군 게임 모델이랑 접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아틀레티코는 3-5-2랑 4-4-2만 쓰는 것도 그렇고 아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바르셀로나 경우는 좀 많이 극단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는 바르셀로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정상권 팀들 1군 팀이 좋은 성적을 내고 확실히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는 철학이 있는 팀들의 경우는 이제는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코너 블레들리가 한 이 인터뷰도 딱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거고. 그래야 그렇게 이제 그런 선수를 영입을 해 어렸을 때부터 영입해야 쉽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느낌. 그러다 구단 입장에서 브래들리 같은 애들 이렇게 딱 나오고 하면은 그렇지. 사실 뭐 진짜 요즘 뭐 몇 천억 주고 영입할 그런 선수들을 키우는 거고. 저기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 데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저는 이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향이 있다. 네, 왜냐면 뭐 바르셀로나만 봐도 아시잖아요. 야말, 베드리, 뭐 가비. 물론 뭐 베드리나 얘는 영입된 선수지만 영입될 때부터 애초에 그런 거죠. 얘는 우리 게임 모델에 뛰기에 갭이 없다. 바로 뛸 수 있겠다 싶으니까 하위 카테고리에서도 영입이 된 거고, 그러니까 프로 데뷔 일찍 하는 거고. 뭐 페르민, 뭐 마르크 기우 이런 애들도 심심치 않게 1군 올라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그런 말이 이제 안 나오겠네요. 프로 레벨에서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누구 영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군 감독이야. 너가 이제 유소년 감독이었어. 근데 좀 공중 찬다고 해가지고 뭐 수빈이 공중 찬다고 수빈을 딱 했어. 근데 이게 별로야. 그리고 그 모델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거든 사실 사람들이. 야, 덕현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 정도밖에 못 가르쳤냐? 이게 얘기하면서 그러잖아. 그치. 야, 걔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게임 모델이 비슷하거나 이제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잘 되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지. 왜냐면 그럼 덕현이가 나하고 또 달라지고 네가 말 이상하게 전해가지고 감독님 뭐라고 좀 갈구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서로 사이 나빠지고 저 1군 안 갈래요. 네, 다른 팀 갈 걸. 이제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거지. 이주원 감독님은 시스템이 없어요. 아니 내가 선수 빙의하니까. 계속 얘가 내보다 하위권에 있는데. 왜 하위권에 있는 감독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윤준성님이 그 이제 돈에 하나 해주셔가지고 그거 살짝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알론소 얘기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후임 감독 누구 올 거 같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알론소 같은 감독들 얘기 나오고 리버풀도 사실 대체르비 얘기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임 모델 확실하게 만들고 지금 리버풀 축구를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지 않을까. 근데 그런 리버풀적인 시스템 물론 옛날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몸담았었던 팀이 또 리버풀이었던 알론소 감독을 제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도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봐도 알론소는 적절하긴 해요. 왜냐면 레버쿠젠에서도 지공이 주긴 한데 지공만 해야 되는 팀 이미 바이언전 다들 보셨잖아요. 네. 지공해야 되는 팀 아니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뭐 거의 역습 위주의 팀이었고 그런 거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알론소가 그냥 이름 거론되는 이름값 높은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적절하긴 하죠. 따지고 보면. 예. 오늘 주제가 이제 리버풀에 관하였는데 이제 서브 주제가 클럽 마지막 시즌 리버풀 분석, 게임 모델, 그리고 마무리가 이제 세대 교체 요 얘기였는데 왜 그런지가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 하나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좀 더 뭐 얘기를 하자면은 뭐 소보슬라이도 얘기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맥칼리스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리고 폼이 너무 좋아서. 네, 맥칼리스터 저는 6번, 엔도 없는 동안 맥칼리스터 6번 나왔잖아요. 네. 이거 경기 보면서 맥칼리스터 하는 거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시스템이고, 시스템 안에서 선수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뭐 감독 역할, 그리고 구단, 이 스카우팅 팀의 역할인 거죠. 예. 뭐 번호로 말씀드리면 브래들리 송석호 닮았습니다. 에? 네. 그런 거? 네. 브래들리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번상 어디서 봤는데 했는데 송석호하고 비슷해. 정으로 가는 관상이에요? 진짜 송석호하고 비슷해. 브래들리가 그런가? 있어. 봐봐. 있어. 무슨 적인지 알겠다. 여기가 닮았네, 여기가. 말하고 보니까 닮았다. 여기가 말하고 보니까 닮았다. 전혀 그런 느낌 없었다가. 보면서 누구 닮았는데. 누구 닮았는데. 그러네, 있네. 딱 기억했지네. 코너 브래들리, 송석호 닮았다. 네.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네. 자, 오늘 히플라이브 2월 29일에 진행했던 방송이고, 4년에 한 번이 있는 날인데, 내일은 또 이제 K리그 개막 있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내일 또 K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플라이브 목요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